오늘도 비가 오려나? 장마철만 되면 찾아오는 달갑지 않은 손님이 있다. 바로 무릎 통증. 무릎 관절은 생각보다 기후변화에 민감한데 날씨가 흐리거나 비 오는 날엔 기압의 변화와 함께 습도가 높아짐에 따라 통증이 더 심해진다고. 또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면 급격한 온도차로 인해 관절 주변 근육이 경직되고 뼈 안의 압력 변화가 심해져 결국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데.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여름철에도 안심해서는 안 되는 무릎 통증에 대해 알아보자. 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일기예보 역할을 한다고들 합니다. 비만 오면 몸이 찌뿌드드하고 여기 쑤시고 아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낮은 기압이 관절 내 압력을 상승시켜서 이 통증이 더 악화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이 무릎 통증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는데요. 네. 든든한 병원 곽완섭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가 무릎이 쑤시고 아프면 관절염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통증이 생기는 원인은 의외로 다양하다면서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다 관절염은 아니겠죠. 일단 무릎이 아프다고 내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환자가 오시면 저는 일단 어떻게 걷는지를 봅니다. 뭐 아파서 저시는 분들도 있고 또박또박 잘 걸어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환자가 이제 어떻게 언제부터 아픈지 잘 듣다가 제가 되묻습니다. 그러면 가장 아픈 부위를 손가락으로 콕 한번 짚어보세요. 그러면 두 부류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아프긴 아픈데 어딘지 잘 모르겠다. 무릎이 다 아프다. 이런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무릎 여기가 아프다고 손을 콕 짚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진찰을 하기 전에 그다음에 정밀 검사를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 무릎 전체적으로 다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무릎 관절 안이 아니고 무릎 바깥쪽에 근육이나 인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반면에 무릎을 아픈 부위를 콕 짚을 수 있으신 분들은 무릎 관절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일단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무릎이 아프실 문제 중에 무릎 관절 외에 문제가 있고 관절 안에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의 환자는 무릎 관절 바깥쪽에 문제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엑스레이를 찍고 염증이 조금 있네요. 그래서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해봅시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엑스레이 찍었을 때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 염증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무릎 주위의 근육이나 인대에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통증이 생겼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무릎 바깥쪽에 문제를 의심을 하고 치료를 열심히 했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무릎 관절 내에 문제가 의심이 됐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뭐 MRI라든지 라는 정밀 검사를 통해서 무릎 관절 외나 바깥쪽의 문제를 찾아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릎 속보다는 밖에 문제가 더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할 거냐. 저희가 이제 환자가 왔을 때 병력 청취라는 것을 하는데 당신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운동을 하는지, 아플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잘 묻습니다. 그 이유는 왜 아픈가 하는 원인을 찾고자 하는 건데요. 그 원인을 찾는 건 왜일까요? 그냥 이 무릎 관절 외 밖의 문제는 치료를 위해서는 아픈 원인을 알고 그것을 피하자. 쉽게 말하면 시간이 약이다. 그냥 쉬면 낫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들 바쁘시잖아요. 일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하고 싶고 일을 나가야 되는데 무릎은 아프다. 그럼 그 시간을 줄여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 조금 더 덜 아프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물리치료라든가 약물치료, 주사, 필요하면 보호대를 권유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무릎 관절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가? 여러 가지 구조물이 있지만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부위가 무릎의 연골 문제이고 그리고 연골판의 문제라서 나머지 부위는 두고 그 두 부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무릎 관절은 허벅지 뼈와 정강이 뼈 사이에 있는 관절입니다. 그리고 그 관절의 안정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인대가 있고 그 뼈의 끝에는 물렁뼈라고 하는 연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골과 연골 사이에 연골판이라는 구조물이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무릎 속의 모습을 봤을 때 관절 내시경으로 무릎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위쪽의 둥근 모양은 허벅지뼈, 대퇴골의 연골이고 아래쪽은 경골, 그러니까 정강이뼈의 연골입니다. 잘 보시면 저 두 연골 사이에 뭔가 끼워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반월상 연골판입니다. 보통 환자들한테 그 삶은 계란 흰자처럼 매끈하고 깨끗하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이렇게 보이는 것이 건강한 무릎 연골의 모습입니다. 네, 무릎이 아픈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어떤 분은 무릎 연골이 닳았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무릎 연골이 찢어졌다라고 하시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무릎 연골이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시거든요. 원장님, 이게 관절염의 손상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도 많이 쓰는 표현이고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표현일 것 같아요. 관절염이 뭔가요? 물었을 때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연골이 따랐다, 찢어졌다, 벗겨졌다, 없다. 결국 어쨌든 간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연골에 무슨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대체로 연골에 문제가 생겨서 앞에서 본 사진과는 다르게 매끈하지 못하고 연골의 일부가 손상되는 것이 관절염입니다. 그러면 그 일련의 과정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좌측의 그림이 정상적인 관절의 모습인데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연골이 손상되었을 때 그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으면 그 연골의 손상이 심해져서 그 연골 아래에 있는 뼈가 노출이 되고 뼈의 손상과 염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 관절낭이 두꺼워지면서 관절 안에 물을 많이 만들게 되고 보통 환자분들이 물이 찼어요, 부었어요 하고 오시는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연골만 손상되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 증상들을 만들게 됩니다. 한쪽의 관절염만 온다면, 그러니까 한쪽 관절면의 연골만 손상이 된다면 결국에는 다리 모양의 변형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병원에 가시면 관절이 아파서 가시면 보통 일반 엑스레이를 찍으시는데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제 연골은 괜찮은가요? 이렇게 많이 물으시는데요. 실상 연골은 엑스레이 상에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엑스레이를 보고 연골이 괜찮습니다. 연골이 많이 따랐다고 얘기를 드리는 것은 엑스레이, 화면에 보이는 엑스레이와 같이 뼈와 뼈 사이에 일정한 간격이 있습니다. 이 간격 속에 까맣게 보이는 이 부위에 실제로 보이지는 않지만 연골이 있고 연골판이 있다고 저희가 간접적으로 추정을 하고요. 이 간격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연골이나 연골판의 손상이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측 그림과 같이 뼈가 완전히 붙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 엑스레이에서 실제로 연골이 보이지 않지만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이 정도 사진이 나온다면 아, 이분은 연골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관절염은 처음부터 다 연골이 없어지진 않겠죠. 조금씩 딸다가 말기 관절염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 관절염의 진행 과정을 보시면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말기 관절염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 관절염 초기입니다. 연골 주사를 맞읍시다. 뭐 약을 먹읍시다. 물리치료를 합시다. 이런 경우에 환자들은 대부분 좌측의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연골 손상이 심하지 않으니까 초기에 치료를 하고 간혹 연골이 괜찮더라도 다른 문제가 있을 수는 있으니까 진찰과 정밀검사는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 세 번째, 네 번째 사진과 같은 모습이 엑스레이를 촬영했을 때 나온다면 아, 이거는 정밀검사를 하기 전에도 아, 연골이 없겠구나, 많이 손상이 되었겠구나 해서 처음부터 정밀검사를 권유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무릎 질환에 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재밌겠다 언니, 진짜 재밌겠다. 출연했잖아요, 좀. 언니 미안해요. 언니 우리 여름휴가 안 가요? 저번 진짜 신나겠다. 집 나가면 개고생인 거 몰라요, 진짜. 나가면 덥기만 하지. 이렇게 에어컨 밑에서 이렇게 쫙 앉아 있는 거, 이렇게 쉬고 있는 게 이게 진정한 휴가지. 아니 1년 365일 요 자리 여기서 늘 이렇게 보내는데 뭐가 진정한 휴가예요. 1년에 딱 한 번 있는 여름휴가 한 번만 갑시다. 돈 없어서 못 간다. 돈 없어서 돈 벌어 와요, 그러면. 맨날 돈 거리면서. 그리고 휴가비 나왔잖아요. 그거 좀 쓰면 되지. 아니, 저,
조그만한 돈 가지고 어디 간다고 진짜. 성수기 때 그거 가지고 어떻게 가요? 엄두가 안 난다니까요. 맞다, 엄두가 안 나지. 그러니까 눈 딱 감고, 정말 눈 딱 감고, 딱 한 번만 우리 갔다 오자는 거지, 언니. 됐어요. 바가지 요금이 딱 근절되기 전에는 못 가요. 근데 언니, 왜요? 이렇게 여름 휴가철에 게으른 우리 오빠는 어디 갔지? 몰라요. 냄새 나는데. 냄새 나지 않아요? 근데 이 냄새는 에이 설마 돈도 못 벌어오는데 설마 여름 휴가 수상 스포츠 뭐 이런 거 즐기러 갔겠나? 웨이크 타러 갔다. 가긴 뭘 가? 돈도 없는데 돈도 못 벌면서 그런 거 같으면 사람 인간도 아니지. 아이고. 짐승이지. 아니, 처음부터 짐승이었는데요, 언니? 하긴 짐승일 때도 있더라. 이게 뭔 소리고? 어머 자기야. 왜? 아유 아프라. 앉아봐라. 자기야 지금 무릎 문제가 있어 지금. 뭐가? 아유 아프라. 자기 어디 갔다 왔길래 얼굴 색깔이 완전히 시커먼스가 돼 있노? 뭔 소리 하나 또? 아유 아프라. 원래는 뽀였는데 지금은 시커먼 게 나 딱 피서 갔다 왔어요 하는 그런 얼굴인데. 무슨 또 쓸데없는 소리고? 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아이고 무릎이 아이고 무릎. 무릎이 왜 아픈데? 왜 아플까? 뭐 했길래? 아유 몰라. 계단도 오르락 내리락 못하겠다고 들리나 이거? 뚝뚝 소리는. 그렇게 딱딱 소리가 나는 거는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해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웨이크 물 위에서 타는 이 웨이크보드를 타고 나는 그 소리가 아니겠어? 선미야. 미쳤다! 나만 잘했어요? 나만 돈 아까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밖에 발도 못 들고 있는데 왜 와, 내 진짜 그래놓고서 무릎 아프다고 진짜 그게 사람이가 짐승이지. 짐승. 내가 뭘 그거 했다고 하는데 그러고 휴가 가고 싶으면 자기도 갔다 오면 되지. 내가 이제 누가 못 가게 했나? 내처럼 수상 스포츠 즐기고 싶으면 즐기고 그러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웨이크 타러 갔다 아니네. 아니라 지금 조용히 해. 그게 말이가 코가. 뭐가? 아니 돈 아까서 어떻게 취미 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둘 다 돈 다 쓰면은 나중에는 손가락 빨고 살래. 또 내한테 튄다니까 또. 네가 자꾸 쓸데없는 말 생각하는 거 아이가 지금. 암튼 그러지 말고 무릎 아픈데 그 병원이나 갈 생각해라. 갈 거다. 그러고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무릎 연골도 재생되는 거 재생되기 때문에 야 괜찮다. 주사 한 방 맞으면 되지 뭐 가지고. 누가 가는데 무슨 소리고 그게 한 번 손상된 연골은 재생되지 않거든요. 치료받아도 덜 손상되라고 하는 거지 재생되는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이고 요즘 의술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돈만 주면은 없던 무릎도 생기게 해주는 게 요즘 저거다. 무릎 손상된 무릎 연골 다 재생시켜 준다. 돈만 주면은. 아 진짜 시끄러워 죽겠다. 또 싸워 진짜. 뭘 싸워 또. 아무튼간에 오빠는 병원 가면은 주사 한 방이면 싹 괜찮아진다면서 재생된다면서. 병원이 무슨 병원이에요 진짜. 웨이크보드 타다가 떨어져 나가 무릎을 내가 왜 고쳐준대. 그런 건데 내가 병원비 못 댄다 알겠나. 나도 여름 휴가 갔다 올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누구든 돈 못 써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나 진짜. 병원비는 안 돼. 자기야 왜? 어디로 갈 건데? 그거 왜 알아서 남사 호캉스 즐기러 갈 거다. 왜? 자기야 부부는 일심동체란 거 모르나? 같이 가야지. 같이 가긴 개코가 같이 간다 진짜. 무릎 아픈 사람이 어디 가려고. 무릎 아픈데 집에서 대짜로 누워 퍼져가 자라 그냥. 아니다. 내 무릎 다 나은 거 같다. 봐라. 네. 괜찮다. 멀쩡하다. 같이 가자. 됐거든. 야!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손상된 무릎 연골은 재생되지 않는다. 두 분 표정 보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정답이 올까요, X일까요? 일단 제가 먼저 얘기를 먼저 할게요. 이야기하세요. 저는 정답 X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그 상처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상처가 낫는 과정에서 딱지가 않고 또 새살이 돋잖아요. 여기에 수분 밴드를 붙이면 이 상처가 빨리 낫는, 피부가 재생되는 게 더 빨리 진행이 되고요. 아마 무릎 연골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치료를 잘 받으면 손상된 무릎 연골도 다시 재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피부랑 연골은 다르잖아요. 연골은 안타깝게도 손상이 되면 재생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안경을 끼는 이유도 사실은 시력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냥 시력이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안경을 끼는 거잖아요. 이 연골 치료받는 것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치료받는 게 아닐까요? 원장님 누가 정답인가요?
고민하고 고민되시나요? 계세요. 네. 두 분 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처가 찢어졌을 때 낫는다. 그 얘기는 상처가 찢어졌을 때 피가 나죠. 예. 근데 연골에는 무혈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혈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얕은 표면에 손상이 있다면 전혀 뭐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자연 치유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층에 손상이 있고 뼈까지 관통을 했다면 혈액순환이 되고 골수의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의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고요. 근데 그런 개념을 이용해서 저희가 연골 밑에 있는 뼈를 뚫는다든지 혈액순환을 돌려서 연골 재생을 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반월성 연골파는 재생되지 않지만은 관절 연골은 수술로 재생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무릎 관절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 더 해결해 보겠습니다. 언니야, 이거 와 안 되는 거. 엄마, 이모거. 자기야 이사 갔다 캐라. 아들아, 이모거 이사 갔어요. 이사 갔어요. 예. 이 일은 사. 우리 아들 맞는데. 야야, 문 열어봐라. 엄마가 왔는데. 야야, 여 문이 좀 이상해진다. 뭐가? 오셨어요? 열린다, 문이 안 열리. 문이 안 열리는 게 어딨노? 참. 혹시 비밀번호 바꿨나? 그래 원래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바꿔주고 해야지. 맞지. 저희 프라이버시도 있고요. 그렇지. 후라이식이 뭐지? 됐고 비밀번호 한 불러봐라. 내요 저장시키나 여기다. 뭘 저장까지 하나? 아니 엄마 그냥 우리 있을 때 오면 되지. 갑자기 맨날 그렇게 들락날락하면 뭐. 야야, 왜? 내가 내 아들 집에 내 발로 비밀번호 눌러갖고 들어오는데 그게 말라고 뭐가 이상하다고. 아니 엄마 그게 아니고 우리도 개인적인 사생활이 있잖아. 그게 근데 프라이버시. 엄마가 그게 자꾸 이거 저거 뭐고 비밀번호 눌러갖고 들어오면 우리가 엄마가 방해하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말을 못하겠다. 아들 키워나봤자 다 소용없다는 게 이만하게도. 아니 몰라 울어도 소용없다 안 가르쳐 줄 거다. 이놈의 자식아, 날씨가 더워갖고 엄마가 농사 짓고 이런데 막 힘들어갖고 막 쓰러질 것 같은데요. 아들이랑 아는 생전 시골에 와보지도 않고 집에 껌이 있는지 꿀이 있는지 저 달라붙어가 여 있고 지금 마리가 방구가. 그래가 왔나? 집에 와가 일하라고. 니 할 일 없으면 집에 와갖고 반일 좀 도와봐라. 내가 왜 할 일을 엄마 우리 집에 있어도 바쁘다. 뭐가 바쁜데? 뭐가 바쁘기는 나는 사업구상 해야지 늘. 이놈의 자식아, 첫날 만나 사업구상 한다 하고 앉아있고 진짜. 그나저나 니 지금 여름 휴가 기간 아이가? 시간 많겠네. 그런가? 여름 휴가인데 뭐 시원한 거 한 잔 드릴까요? 아직도 안 갖고 왔나 지금? 뭐 목이 막혀가지고 지금 빨리 시원한 거 좀 갖고 알겠어요. 와봐라. 왜요? 니 요즘 여름 휴가라 갖고 허리는 좀 아프지만 한가하지? 한 가지만 바쁘죠? 조금만 시간을 좀 내봐라. 내가 무릎에 머리 차갖고 병원에 가야겠다. 혼자 가기 너무 무시비 같고. 내랑 같이 병원 좀 가자, 병원. 아니 엄마 와, 근데 그거 무릎에 물 찾는 거 그거 빼봐야 자꾸 물 차잖아. 아들아, 왜? 물이 차면 물을 빼고, 물을 차면 그렇지. 물을 빼고. 어. 그렇게 하면 되야. 아니 그건 그런데 엄마 그거 임시방편이잖아 어디까지나. 그 물 뺐는데 자꾸 물 차고 물 뺐는데 물 차고 이러면 안 되잖아. 차라리 그냥 수술하는 거야. 수술? 야야, 니 무릎 수술 잘못하면은 뻗정다리 되는 거 모르나? 내 주위에 할미들 보면 다 대부분 막 수술 잘못해갖고 막 뻗정다리 됐다 가있네. 아까 무릎에 물이 차먹고만 막 그때 하루 딱 가갖고 막 물 쭉쭉쭉 이렇게 빼주면 되는 기라. 아유 그래도 자꾸 물 차니까 그렇지. 어머니 와.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 그냥 수술하세요. 그래. 안 된다. 난 내가 왜 거기 들어와도 수술 못한다. 아니 그러면 농사를 좀 줄이든가. 농사를 줄여. 야야, 왜?
내가 왜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왜? 내 손주 생기 바람에 다 지라고 내가 이래 농사를 짓는 거 아이가? 아이고 또 그 소리 한다. 우리는 됐고 선미한테 저거 해라. 기대해라. 설비는 무슨? 너 알만 나봐라. 내가 막 싹만 딱 키워줄란다. 옆에 다라에 딱 갖다 나가. 요 다 같이 가가. 할미 하는 거 봐봐요. 하면서 농사 짓는 거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다 보여주기라.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병원 가 수술이나 좀 해라. 아이고 참. 수술을 무슨 뭘 빼러 가야 된다 하기래. 그럼 병원이라도 가보든가. 가자니까. 아이고 참. 아가야. 내일 시간 되면 내랑 무릎에 물 빼러 병원 같이 가자. 근데 어머니 와. 제가 잠시 휴가인데 와. 팅자 1년 365일 노는 아들하고 가시지 왜 저랑 가려고 하세요? 네 같으면 야랑 가고 싶나? 천지 야가 아는 게 뭐가 있다고. 똑똑한 며느리랑 가야 할지 맞지? 그래 자기가 갔다 왔나? 엄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무릎 수술하는 게 낫지 싶다. 또 참말로 진짜. 아니 물을 차면은 이게 빼도 자꾸 물이 차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수술을 하는 게 낫다. 그래야 이거지. 집에도 자주 안 오시지. 그렇지. 내가 몇 번 얘기하지 너. 수술을 하면은 잘못되면 뿌증다리가 될 수 있다 카나. 어머니 다리 못생겨서 뽀청다리 되는 포시 안 나요. 아이고 좀 그러지 말고 좀 갔다 온나. 말하는 거 봐. 빨리 손자 준비해라. 손주. 난 손주 보고 싶다. 손주. 이놈의 손주는 참 선미한테 기대해라 하니까 우리 안 낳기로 합의했다. 선배는 무슨? 병원 가기 싫으세요? 한번 선미한테 한번 기대해볼까? 그렇지. 일단 병원부터 가. 그래 병원부터. 가요 그래 가요. 네,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무릎이 부었을 때 차 있는 물을 빼내면 물이 더 찬다입니다. 김철원 씨, 장리현 씨, 과연 그럴까요?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과연 그렇습니다. 더 차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분명히 주변 지인 중에 무릎이 아파서 물이 찼는데 뺐더니 다시 차더라 이런 말이 기억이 나는 거 보면 이게 없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꿈을 꾼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물을 빼는 건 임시방편이 아닐까. 정답은 O죠. 아니에요. 그 이유는 무릎에 물을 빼내는 걸 원인을 정확하게 찾지 못하고 찬 물만 빼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릎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으면 너무 아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빼내서 통증을 줄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원장님, 이번에는 누가 정답인가요? 예은 씨가 잘못 본 거 아닌가요? 너무 정답을 말씀해 주시고요. 물을 빼면 더 찬다. 이 말은 틀린 말이고요. 방금 얘기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원인입니다. 물이 생긴 원인. 물이 생긴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물만 뽑았기 때문에 다시 차는 거지 물을 뽑았다고 더 차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왜 물을 뽑아주느냐. 물이 한번 차보면 빵빵하기 때문에 무릎을 굽힐 수가 없어요. 생활도 너무 힘들고 일단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물을 뽑아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왜 물이 찼느냐에 대한 원인을 찾고 이에 대한 치료를 해야지 다시 안 차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X. 네, 원장님께서 앞서 무릎 관절염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다행히도 무릎 연골이 많이 손상되지 않았다면 원장님, 약 잘 먹고 물리치료 꾸준히 잘 받으면 괜찮아질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럼요. 그 초기 관절염의 문제인데요. 일단 초기 관절염을 치료할 때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 덜 아프게, 그리고 중기 말기로 넘어가지 않게 예방하는 것. 그래서 일단 아픈 것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절염도 관절 내에 염증이 발생해서 그 염증을 위해서 통증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약은 소염제고 그 염증을 깔아앉히는, 그리고 물리치료를 통해서 그 염증 반응으로 생긴 통증을 깔아앉히자. 필요하면 그 연골 주사나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것을 적절히 사용해서 통증을 깔아앉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치료의 목적인 그 예방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악화되기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일단 관절염이 왜 왔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관절염이 악화될 수 있는 원인을 피해야 합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비만이죠. 그러니까 체중 조절 아주 중요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하셔야 되고요. 환자의 그 직업 특성상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는 일을 하시는 분한테 무작정 일을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등산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무작정 산을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같은 일,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무릎 관절에 그 무리가 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튼튼한 허벅지 근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통증 조절을 위한 약물
치료 이외에 하체 근력을 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들으신 대로 이 초기 관절염 치료가 참 중요한데 우리 주변에 이 어르신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 다리가 이제 변형이 되는 거예요. O나 X자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뭐 나이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두는 경우가 있는데 원장님 이러면 안 된다면서요? 네, 그러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다리 모양이 변형이 왔다는 것은 이미 초기를 넘어서 중기 말기로 가는 상황인데 중기 관절염 환자에 있어서 저희가 가장 유심하게 보는 것이 다리 모양입니다. 다리가 똑바른지 O자 다리가 왔는지 X자 다리가 왔는지 그러니까 그 다리 모양이 어떻게 얼마나 왔는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나 예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보통 제일 많은 경우가 무릎 안쪽에 관절염이 오기 때문에 O자로 다리가 변형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무릎 바깥쪽에 관절염이 온다면 X자 다리 변형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다리 교정을 왜 해야 되는지, 이걸 수술을 해서 다리를 똑바로 펴야 되는지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O자 다리 변형이 와 있는 환자들이 걸음을 걸으면 그 다리에 내려오는 체중 부하가 안 그래도 안 좋은 안쪽으로 더 쏠리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안 좋은 연골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또 악화되는,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다리 변형이 그대로라면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해서 연골이 재생되더라도 얼마 안 가서 또다시 손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리 교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럼 다리 교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간단히 얘기 드리면 O자 다리는 살짝 X자 다리로, X자 다리는 살짝 O자 다리로. 이 얘기의 그 핵심은 뭐냐면 무릎 안쪽이 아프신 분들은 안쪽에 연골이 안 좋으니까 바깥쪽에 건강한 연골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리 모양을 바꾸자. X자 다리는 그 반대의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럼 무릎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둘 다 안 좋으면 어떡할 거냐? 그때는 이런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환자의 나이나 상태에 따라서 차선책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O자 다리를 교정하는 방법을 그림을 보시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정강이뼈의 내측에 절골을 해서 그 뼈의 내측을 벌림으로써 다리 모양을 저희가 원하는 만큼 교정을 하고 그 모양 그대로 금속판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는 겁니다. 실제 사진을 보시면 좌측에 있는 사진이 이제 관절염이 오면서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많이 좁아지고 O자 다리 변형이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내측에 절골을 가하고 금속판으로 고정을 하게 되면 O자 다리가 약간 X자 다리 모양으로 바뀌게 되고 체중 부하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일정 부위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완화되고 중기에서 말기로 가는 관절염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X자 다리는 조금 다른데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 수술 방법은 보통 허벅지뼈 아래에서 절골을 하고 교정을 해서 X자 다리를 약간의 O자 다리 모양으로 만들어서 같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연골이 거의 닳아 없어진 말기 관절염 환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공관절을 삽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인공관절 수술 마지막 보루라는 생각들 많이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수술하고 나서 수명이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수술을 또 너무 늦게 해서도 안 된다고요, 원장님? 네, 그 남은 관절염이 아예 없는 말기 관절염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만약 저한테 아무런 정보도 없이 엑스레이만 보여준다면 저도 당연히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근데 저희가 치료를 할 때 사진만 보고 결정을 할 수는 없고 환자의 나이나 지금 전신 건강 상태, 재활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수술을 견딜 수 있는 상태이고 수술 후에 재활도 가능한 상태라면 말기 관절염은 약이나 주사로 통증을 완전히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은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인공관절 자체의 기술도 많이 개발되었고 수술법도 많이 향상이 되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한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드리거든요. 20대 무릎으로 돌아가는 100점의 수술은 아니다. 그렇지만 최소 80점 이상은 받을 수 있는 수술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받으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간혹 그 말기 관절염이지만 다리 모양이 변형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쪽짜리 인공관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쪽짜리 인공관절을 만약에 할 수 있는 적응증이 된다면 저는 권유를 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다른 부위의 연골이나 인대를 더 많이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전치환술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게 이런 부위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왼쪽은 69세 환자의 사진이고 오른쪽은 49세 환자의 사진입니다. 앞서 뭐 제 얘기를 들으셨다면 누가 봐도 오른쪽의 사진이 훨씬 나빠 보이시겠죠. 근데 49세 환자가 이렇게 왔는데 저희가 선뜻 인공관절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환자분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거 쓸 때까지 한번 써봅시다. 다행히 약을 먹거나 주사를 먹었을 때 덜 아프다면 쓸 수 있겠죠. 그런데 통증 조절이 안 되면 10년 내내 진통제를 먹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조금 무리해서라도 이런 경우에도 교정 수술을 해서 조금 더 통증을 줄이거나 그마저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49세 환자가 인공관절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경제활동이나 모든 사회활동을 접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겠죠.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인공관절의 기대 수명은 줄을 수밖에 없고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한 번 더 재치환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수술하기 전에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절이 건강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관절염이 왔다면 무작정 수술은 싫다 그럴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셔야지 100세 시대에 더욱더 건강히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이 나온 것처럼 바야흐로 100세 시대입니다. 노년을 좀 활기차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무릎 건강이 잘 지켜져야 되겠습니다. 네, 평소 무릎이 쑤시고 아프더라도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방치하지 마시고 네. 정확한 진단과 치료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든든한 병원 곽완석 원장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